네, 김치영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조금 네. 우려감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도 좀 큰 폭의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전반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큰 그림을 좀 그려보는 시간 오늘 긴급 진단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미국에서 제조업 PMI 예.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도 안 좋으면서 예. 이제는 또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뭐 경착륙 정도는 아니더라도 미국 경제 지표들이 최근에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ISM의 그 제조업 지수가 46.8로 나왔는데요. 시장 네. 예상치는 48.8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2년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11월 이후로 계속 50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제조업 경기는 침체에 빠졌다는 것이죠. 50일 기준으로 이제 50 이하면 침체다 저희가 이렇게 그렇죠. 해석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0 이하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동안 미국 경제가 좋았던 것은 비제조업, 서비스업이었는데요. 네. 서비스업이 계속 5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 뭐 4월, 5월, 뭐 6월 이렇게 보니까요. 2달 연속 이제 서비스업도 50 이하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마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뭐 제조업 지수에서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어제 그 주간 실업수당이라는 걸 발표했지 않습니까? 24만 9천 건 나왔습니다. 예, 작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고용 동향이 발표됩니다만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미국 실업률도 작년 4월에 3.4%였는데 올 6월에 4.1%까지 올랐습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특히 12개월 이동평균 실업률이 오르면은 조만간 그 경기 침체가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미국 경제가 조만간 많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연준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내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혹시 실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저도 좀 실기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예, 제가 미국 그 연준 기준금리가 소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요. 한 네.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산업 생산 소비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통화 정책은 선제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현재 물가가 아직 목표치 이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앞으로 이미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고 9개월 후에는 저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했으면은 뭐 금리를 좀 선제적으로 인하해 가지고 대응했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9월에 금리 내릴 때 금리 내림폭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해도 되나요? 네, 지금 50bpp 인하 가능성이 한 25%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소비 통계를 봐야 되는데요. 소비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가계 부채도 뭐 높고 이자 부담도 높고 저축률이 낮고 그래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 물가 상승률 낮아지고 오히려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저는 9월에 50bp 인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채권 트레이더들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가격에 100%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75bp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9월 금리가 오히려 50bp 정도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기는 느리지만 안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수출 중심이고 내수는 부진한데요. 우리 경기를 볼 때 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나 OECD 한국 선행지수인데요. 그게 앞으로 경기를 예상해 주는 지표인데 6월까지 올랐어요. 6월까지 발표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게 계속 오를 것인가 뭐 이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선행지수가 오른 것 보니까 경기가 안만하게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네.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1.3%였는데 2분기에는 마이너스 0.3%였죠. 2분기 내수가 안 좋았습니다. 소비 네. 투자가 안 좋았는데요. 그런데 3분기,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0.7% 이상은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동안 부진했던 소비 심리가 그나마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수출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다시 경제 성장률이 뭐 전분기 대비 0.7%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김혜익 교수님께서 주가는 수출 동향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서 수출 지표를 굉장히 자세히 봐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네. 걱정은 미국이 이렇게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대변수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게 네. 되니까 지금이야 전망이 말씀하신 대로 3분기, 4분기에 수출이 좀 늘어날 거라고 보지만 네. 미국 경기가 갑자기 빠르게 식으면 그것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동향을 좀 점검을 해주시죠. 예, 수출이 뭐 7월까지는 아주 잘 되고 좋았죠. 있습니다. 예. 출하가 13.9% 증가했는데요. 예, 그런데 7월 수출 보면 여전히 그 반도체가 잘 되고 있고 작년에 잘 됐던 자동차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요. 7월 한 달은 그 9.1%나 감소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비 동향을 보면은 내구재 소비가 거의 정체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안 되면서 자동차는 감소했고요. 예, 그런데 반도체 수출이 증가한 거는 우리 반도체 수출 중 절반 이상이 중국, 홍콩으로 가는데 중국, 홍콩으로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 들어가지고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은 네. 자동차 중심으로 미국 수출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들어와서 지난 7월 보니까 대중국 수출이 미국 비중을 다시 넘어섰고요. 예, 그리고 아세안 지역으로 인도 같은 나라 이런 때로 우리 그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미국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감소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좀 낮아질 수는 있는데요. 아세안하고 중국 쪽으로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 감소 영향을 상쇄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마침 7월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네. 항상 강조를 하시는 것이 일평균 수출과 그리고 코스피는 특히나 동조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7월에 일평균 수출도 괜찮던데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금 지수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7월 일평균 수출이 전체 수출은 13.9% 네. 감소했는데요. 조빌수가 하루 반 뭐 작년보다 7월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평균 수출은 7.1% 증가했고요. 규모로 보면 23억 달러였어요. 6월에 26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7월은 6월보다 많이 감소한 약간 거죠. 둔화가 됐네요. 그래서 예.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주가가 7월 말 기준으로 하면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좀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지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8월에서 12월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을 예상해 보면은 뭐 가장 작게는 24억 달러, 7월보다는 더 높아질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높게는 27억 달러까지 정도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 코스피가 오를 수 있다. 상관계수가 0.86이나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조건을 걸어놓은 겁니다. 일평균 수출액이 주가와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가정을 하고 본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지금 수출이 좀 좋아질 걸로 보고 계시고 지금 예상하는 일평균 수출액도 늘어날 걸로 본다면 지금은 미국이 급락하고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기서 코스피는 향후에 조금 더 오를 하반기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7월 말에 비해서 이제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한 10%가량 가대평가됐거든요. 지금 그게 조정되는 과정이고요. 다시 8월 특히 9월 가면은 일평균 수출이 거의 27억 달러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7월 물가 동향 나왔지 않습니까? 2%가 나왔으니까 물가는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건가요? 예, 소비자 물가 상승은 점차 둔화된 것 같습니다. 물론 6월 비해서 7월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8월, 9월, 10월인데요. 저는 8월부터 2%에 접근하고요. 특히 10월 가면은 1% 중반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우리 지금 아직까지 내수가 안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통화 증가, 렌트 증가는 한 20개월 정도 후행하는데요. 그 후행성으로 보면은 내년 1분기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행은 언제쯤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지금은 9월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하고 10월 정도에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까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좀 놓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시장 금리는 뭐 국고채 3년 수익률이 3% 이하로 2% 후반에 진입했거든요. 이거는 시장은 한국은행한테 빨리 금리 인하해라. 저는 시장이 참 똑똑하다고 보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보기에는 우리 경기 소비가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도 떨어질 것이다. 시장이 지금 맞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런 걸 보면요, 한국은행이 당장 8월에 어. 뭐 이번 달에 22일 날 네. 뭐 통화정책 방향 회의가 열리는데요. 뭐 이날에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바뀐 거죠. 미국도 이제 아까 50bp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50bp를 미국이 내린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0.25%포인트 정도는 미리 선제적으로 내려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결국에는 8월 달에 한번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유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동 쪽이 워낙 확전의 우려가 지금 좀 커지고 아침에 보니까 이란에서 이스라엘이 레드라인 넘었다라는 또 경고성 발언을 예. 했기 때문에 중동의 이 확전 가능성, 그다음에 불안감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저희가 전략을 짜야 되겠습니까? 뭐 전문가들 견해 들어보니까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예, 서로 힘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란, 이스라엘 같이. 그런데 어떻든 중동 상태가 불안해지면요. 뭐 어제는 유가가 떨어졌습니다만은 세계 수요가 위축되니까요. 네. 예, 그런데 악화되면 유가 상승이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미국 물가 상승은 올라가고 특히 미국 물가는 유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미국 물가는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 2개월 후에 올라버리고요. 우리나라는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좀 더 시차가 느린데 네. 유가가 올라버리면 미국 물가가 오르고 경기는 나빠지고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정도까지는 뭐 중동 정세가 악화되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만은 중동 정세는 여전히 그 불안 요소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남은 한 해 어떻게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야 할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저는 뭐 당분간 조금 더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경기 선행지수 상승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 증가할 거라는 네. 겁니다. 예, 현재 주가가 이제 저평가 영역에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예, 이런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니까요. 채권 비중도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식 비중, 채권 비중을 좀 늘려도 좋을 것이다. 조정 시 매수 전략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긴급 진단으로 함께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